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핵심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자회사에 글쎄요, 수년째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테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현대그룹의 전설적인 창업가죠.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주 상징적인 한 장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으로 향했죠. 이게 그냥 소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남북 경제협력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리는 정말 역사적인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벤트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협력의 꿈을 진짜 비즈니스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에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현대아산입니다. 창업주의 아우이자 고향 이름인 아산을 따서 만들었죠. 자, 그렇게 현대아산이 탄생하고 정말 한동안은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어요. 그 꿈의 중심에는 바로 그 유명한 금강산이 있었죠. 195만 명.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 굳게 닫혔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금강산을 직접 본 거예요. 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남북 평화의 상징이자 초석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개성공단 개발까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2008년에 벌어진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멈춰버립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 원대한 꿈도 기약 없이 멈춰서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력 사업이, 그것도 가장 핵심 사업이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현대아산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 회사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보시죠.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에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아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아주 돈을 잘 버는 회사거든요. 이 튼튼한 모 회사가 있으니 현대아산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정말 독특한 구조예요. 이 두 회사의 상황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 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현대아산은 겨우 흑자를 냈어요. 심지어 바로 전해에는 470억 원이 넘는 큰 손실을 봤고요. 지금은 사실상 국내 건설 사업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바로 자금 수혈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현대아산에 계속 돈을 넣어주는 거죠. 보시면 2019년, 2023년, 그리고 내년까지 합치면 거의 760억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현대아산은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줄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과연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골칫덩어리일까요? 현대아산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표입니다. 한쪽을 보면 자본 잠식률이 70%가 넘고 계속 모회사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위험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북사업 독점권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죠. 정말 만약에 남북 관계가 풀린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아산이 가진 왕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금강산, 백두산 관광부터 개성공단, 철도 연결, 통신망까지 이 7가지 핵심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대북 사업의 문이 다시 열리면 현대아산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는 끼어들 수도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남북관계의 미래죠. 정말 그날이 오긴 올까요?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의 공식 입장을 보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을 긋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정치나 외교라는 게 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잖아요.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대화의 문이 갑자기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현대 엘리베이터의 선택은 기다림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때 방북으로 시작됐던 그 꿈이 언젠가는 다시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에 수백억 원을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기다림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미래를 내다본 정말 대담한 투자가 될까요?